보합권에서 혼조 출발한 국내 증시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서 지금 3,210선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821선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대형주 쪽, 특히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좋았고 거기다 네. 2차전지 쪽 매수세가 계속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3,200 바로 회복하네요. 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 거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보죠.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조정이 진짜 얕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조금만 빠지고 바로 올라오고 뭐 금리가 막 5% 이상 올라가도 끄떡도 없고 그다음에 일본도 참여 선거 막 지고 좀 뭔가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예. 너무 조용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지금 오늘 뭐 휴장이다 보니까 선거 이후 이제 시장 반응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외환이요, 외환. 외환에서 엔화가. 네, 엔화가 그러네요. 147엔대로 거의 내려왔고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상적이게 뭐 급등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안 빠지죠. 네.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또 뭐 일주일 사이이긴 합니다만 또 한번 뭐 최대한 한번 힌트를 얻어볼까 싶어서 이지저지 다 해보고 있습니다. 차트. 우선 S&P 500 데일리 지금 일목균형표를 살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장 자체가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강하다 하는 거는 우선 커서가 안 움직이네. 네. 지금 여기 이제 네. 후행 스팬이 일단 뭐 가격대 위로 와 있고요. 혹시나 싶어서 4월 7일부터 변곡이 생겼으니까 한번 찍어봤습니다. 타임존을 펼쳐가지고 시장이 언제를 갖다가 지금 변곡 내지는 약간 시장 분위기가 어떤 의미에서든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더니만 8월 초거든요. 8월 초라서 8월 접어들면은 조금 이제 분명해질 만한 불확실성 요인, 뭐 그 부분을 오늘 이제 몇 가지 나눠서 살펴볼까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8월 가면 해소될 것 같은데 데일리로 보면은 무겁지만 꾸역꾸역 위클리로 볼 것 같으면은 이거 지금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를 갖다가 조금 초록색으로 한 거는 데일리와는 반대로 뭔가 조금 싱싱한 추세라는 것이고요. 저기서 보시다시피 후행 스팬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는 강세장, 뚫고 내려오는 약세장. 그렇게 볼 것 같으면 2020년 이후로는 지금 약세장이라 할 만한 거는 기술적으로 약세장이라 할 만한 한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었던 게 저때 코로나 때, 그 다음에 2022년에 연준이 조금 긴축 스탠스를 좀 강화했을 때, 그동안의 코로나 랠리에 대한 조정이었죠. 조정이 좀 깊었었다는 것이고, 이번에 최근 오른쪽 3번째 보시면은 이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갖고 막 전 세계를 갖다가 놀라게 했을 때, 그때였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도 위클리에서도 후행 스팬 초록색이 지금 가격대 위로 올라왔으니까 주간 차트에서도 이거는 현재 강세장이죠. 그 다음에 월간으로 한번 보실까요? 월간으로 보실 것 같으면은 제일 왼쪽 닷컴 버블 무너질 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위기 때 한 번 후행 스팬이 내려왔을 뿐, 그 이후에는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월간 차트상으로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온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 큰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진짜 약세장이라 할 만한 그런 약세장은 제대로 없었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 이제 기술적 보조지표 부분을 또 노란색으로 한 거는 다소 이제 과매수 구간이다 하는 것이고, 모처럼 저 포모 옛날 방송에서 하던 거 하나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옛날 한참 포모 할 때 저런 그림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Hey, wait for me. 나 좀 기다려줘 하면서 뒤에 따라가는데 지금 트럭은 벌써 이제 버스는 지금 저 상황인데 아직까지 저기는 뭐 아니다라고 믿으니까 달라가는 거고, 우리 코스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강하다는 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죠. 지금 한 벌써 일주일 넘게 옆으로 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3,200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 하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보나 뭐 MACD, RSI를 보나 데일리로 볼 것 같으면 이제 빡빡하게 무슨 그거 한데 어쨌거나 그 저력은 딴 거 없습니다. 지난번에 6월 말쯤에 그때 한번
소위 말하는 소멸기업이 될 만한 저 부분을 갖다가 기어이 보통 기업을 만드는 저 저력. 오늘은 또 외국 개인 결국 1조 넘게 팔았네요. 거래소에서만 1조 넘게 팔고 선물도 팔았는데 그걸 기관 개인이 대형주의주로 땡겨버렸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은 저거죠. 저 음영 처리한 오른쪽 보시면은 살짝 헤드앤숄더 보이지 않습니까? 헤드앤숄더가 보이는데 저걸 가지고 헤드앤숄더다 그동안 또 많이 왔다 싶어서 약간 하방하던 선수들도 다 그냥 녹여버렸습니다. 헤드앤숄더 아니거든 하면서 그냥 와우장룡을 찍어버리네요. 영화 한 편 찍었습니다. 저 진짜 저 뭡니까? 양자경 누님하고 저 장쩌희하고 저 주윤발 형님 나왔던 저 와우장룡에 보면 정말 저 대나무 숲에서 붕붕 날잖아요. 붕붕 날고 칼싸움 하면서 그다음에 막 하늘에서 저렇게 날다가 조금 힘 떨어지면 내려와가지고 호수에다 칼 한번 딱 대면 그 순간 또 이제 힘을 받고 치어오르는데 저 5일선이 20일 뚫고 내려오나 헤드앤숄더 네크라인 무너지나 했더니 그냥 칼로 그냥 호수 물 한번 탕 튀기고는 그냥 날아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버스 꽃버스는 녹아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밑에 기술적 보조지표 거래량을 보나 MACD나 RSI 볼 것 같으면 저 근방에서 또 신규로 롱을 외친다? 만만찮은데 이 장을 어쨌거나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굉장하다 하는 것은 지금 시장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쯤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죠. 뭐 꺾일 때까지는 꺾이는 게 아니다. 네. 뭐 그렇게 봐야죠. 뭐. 그럼 S&P 500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 사실 뭐 뚜렷한 그런 약세장은 없었던 거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을 봤을 때 예. 이제 코스피도 지금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코스닥도 예, 와우장룡 와우장룡 찍고 정도로. 있죠 지금. 예. 지금 완전 붕붕 날고 있습니다. 발이 완전 공중에 떠가지고 대나무 숲에서 그냥 막 휘휘 칼을. 떠 있을 만한 실력은 되는 걸까요? 글쎄 뭐 요새 이제 옛날에 저 그 뭡니까 저 월화의 공동묘지 같은 데는 해골이 날아올 때 뒤에 막 피아노 선이 막 보였거든요. 아, 저 이제 소장님의 영화 취향을 알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워낙에 뭐 그거 하니까 그런 거 없이도 와이어 없이도 붕붕 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예. 네. 저 정도 지수 플레이는 할 수 아니겠습니까? 큰 손들이. 그럼 사실 시장이 이쯤 되면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럼 과연 조정 없이 시장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을 체크하기 네. 마련이잖아요. 그럼 네. 시장에 조금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S&P 500에서 4월 7일부터 네. 이제 그렇게 급락하던 장이 돌아섰으니까 타임존을 피보나치 타임존 한번 꺼보니 한 8월 초에 뭔가 또 선이 하나 그어지잖아요. 네. 그 무렵에 뭐가 있는지 첫 번째는 이거죠. 29일, 30일 이틀에 걸쳐서 화수 이틀에 걸쳐서 FMC. 7월 FMC가 있는데 지금은 금리 올릴 일이 있겠나 하는 거죠. 올릴 일이 있겠나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은 2022년 1월 11일 3년 전입니다. 그때 상원에 이제 청문회 마치고 나오는 저 파월 모습인데 그때만 해도 약간 코로나 뒤끝이라서 좀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저때 저 사진이 굉장히 회자됐습니다. 저 휘적휘적거리는 저 걸음걸이하고 이렇게 펄럭거리는 넥타이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눈썹이 올라간 마스크 위에 저 파월의 표정 같은 게 굉장히 파월이 힘들어했어요. 저때 저 무렵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뭐 그 당시 어떤 논평가가 하는 말이 좋게 끝나는 거 보기 어렵겠다. 어쨌거나 연준이 마구 저지른 정책 실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연준의 다음 실수를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2022년 6월 19일자 기사에서 그때 따온 크리스토프 월러의 지금보다는 조금 젊을 때의 사진입니다. 한 3년 전의 사진이 3년은 크죠, 저 나이 때. 그래 큰데 저 때 보세요. 7월에 다시 75bp 금리 인상하자고 저때 엄청난 매파로 활약할 때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 저랬던 양반이 지금은 뭐죠? 당장 7월에 금리 인하하자. 나는 금리 동결하자면 나는 반대표 던질 거야.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면서 하다못해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한다는 것은 좀 과한 전망을 하더라도 조금 다음 회의에서 내릴 수 있다는 정도로 시사만 하더라도 지금 조금 뭔가 추가 모멘텀을 기다리는 증시에 살짝 단기적으로 그 변곡 무렵에 한 번 더 위로 한번 스파이크를 내줄 수 있는 변수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요건 이제 그 무렵 가서 요거 보셔야죠. 미국 2년물은 지금 많이 내려왔죠. 한 3.8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그 옆에 10년물은 4.5에서
잘 못 올라갑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일본 30년물하고 영국 10년물, 일본 국채 수익률이나 영국 국채 수익률도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이쪽이 오르든지 너무 올라버리면 미국도 끌려가고 미국이 또 푹 내려가다 보면 얘들도 좀 내려오고 하는데 일본 30년물은 내일부터 한번 시장 한번 보시죠. 참의원 선거 이후에 야당 쪽에서는 어쨌거나 조금 더 돈 풀자 쪽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재정과 관련해서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런지.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저기 3.2% 근방에서 3년 30년물이 일단 더블탑을 치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는 모습이고 영국도 계속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리즈 트러스 총리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수시로 살펴는 봐야 되는데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입니다. 결론은 FMC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시장 금리가 오르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또 증시가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보는 김에 우리 국고 10년물 한번 보시죠. 국고 10년물 위클리로 보시면은 저 2000년부터 해서 이제 그 동안에 거의 우리 국고 10년물 수익률 거의 흐름을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돌고 지금 돌고 나서 금리 한번 뛰고 나서 한 4.6 근방까지 뛰고 나서 조정 받았죠. 한 2.5%까지 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그동안 금리 올랐던 거에 대해서 조정 차원에서는 맥시로 다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짝 머리를 드는데 이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도 펀더멘털하고 엮어서 저 차트를 해석할 수는 있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조금 재정 측면에서는 좀 더 국채 발행 같은 게 더 늘어날 수 있다 하는 우려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 부분이 크게 튀지만 않는다면은 증시는 뭐 이렇게 금리 요인으로 떨지는 않을 것 같고 8월 들어서 금리가 뛴다. 그러면서 결국 뛰고 나서 사후적으로 시황들은 막 얘기하겠죠. 알고 보니 빚 문제가 만만치 않았네. 국가 재정들이 다 시원찮았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또 증시 조정의 이유로 또 덜먹거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금리 올라가면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잖아요. 특히 네. 장기 금리.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네. 파가 이제 확실하게 나뉜 것 같아요. 그렇죠. 레포트도 아이비들도 레포트 낼 때 관세를 매겨도 실제로 환율이 좀 약세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관세로 받은 돈들 있고 그다음 네. 감세안 해서 이게 퉁퉁 치고 나면은 기업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다. 아하. 합쳐지면. 예. 그러면서 실적 발표되는 것들도 실제 나온 거 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실적들도 50%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더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류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별로 없을 거고 잘 돼서 고고싱 할 거다. 네. 인 거고 아니다. 그냥 지금 인플레이션은 잠깐 멈춰진 거고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다. 둘 중에서 이제 뭔가를 8월 달에 관세 최종 결론 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뭔가 의사 결정이 좀 있겠죠. 이제 유럽 결정 나고 그다음에 예. 또 중국은 12일인가요? 8월 10일 무렵입니다. 10일 무렵이죠. 예. 10일인가 예. 11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무렵입니다. 그때라서 조금 이제 또 타임갭도 예. 있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관세 영향을 이제 수장님은 있다 없다로 보시면 어느 쪽이 더 확률이 그것도 높은 이제 것 두 같으세요? 번째 불확실성이죠. 오늘 한번 짚어볼 두 번째 불확실성인데 일단은 또 물러날 가능성이 크죠. 벌써 러트닉 상무장관이 8월 1일 이후에도 협상 가능해 하는데 자 지난주 방송에서 했던 거에서 살짝 하나 달라진 건 이 부분입니다. 제일 위에 EU 두 번째 칸 차이나 다음에 유로피언 유니언 보시면은 애초에 20%를 갖다가 때렸거든요. 4월 2일 날. 그랬다가 이게 우리 얼마 전에 30%까지 때릴 수 있어. 라고 해서 EU가 막 긴장하고 막 협상하자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주말쯤 나왔던 얘기가 15에서 20% 최소한 15% 그거 하겠다. 그렇다면 20보다는 더 높아지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시장은 한 10, 협상 따라서 한 10%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는가가 이제 그거 한 거고 또 하나 저기에 대해서 이제 마구 이렇게 설설 기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선 제일 강하게 반발하는 게 브라질이죠. 그래 그럼 우리도 50% 때릴게라고 지금 룰라 대통령은 오히려 약간 정치적 입지를 갖다가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트럼프의 미국에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한번 보이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뭐 보소나로 전 대통령 뭐 관련한 정치적 문제로
약간 그거 한 거. 그런데 브라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러면서 이제 또 룰라를 도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도 지금 이시바 총리는 지금 이 정도 선거 결과면은 참의원, 중의원 다 뺏겼으면 과반을 사실 관례대로라면 물러나야죠. 그런데 그렇죠. 내가 관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또 거치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EU가 어쨌거나 15가 됐건 20이 됐건 했을 때 독일 위클리하고 데일리, 유로스톡스 위클리하고 데일리 보시면 데일리를 보면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더 가도 될까? 여기가 끝인가? 더 가고 있는데 그래서 8월 1일 날 그거 하는 거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 90일 유예했던 거는 8월 10일 무렵입니다. 8월 10일은 일요일인데 그때 가서 중국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 부분이 따라서 시장은 별일 없네 하면서 이제 더 땡기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관세, 그래서 아까 S&P 500에 8월 초에 그렇게 또 하나의 변곡 가능성의 선이 꺼지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윈지, RNG 결정을 할 그런데 것이다. 지금 조금 이제 갈수록 그거네요. 협상하고 별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숫자로 나오는 관세 수입이 그래프가 쭉쭉쭉 올라가니까 그렇죠. 연간 재정 적자를 갖다가 거의 커버할 정도의 관세 수입이 예상되는 숫자가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막상 따져보면은 미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봐, 우리 관세 이만큼 늘었어. 그래서 재정 적자 줄일 수 있잖아. 관세로 그동안 우리 뺏겨 먹던 우방이든 뭐 적성국이든 간에 그쪽 우리 이용해 먹었던 나라들한테 탁탁 받아내고 있어. 이렇게 또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협상하고 상관없이 관세에 진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왜 소장님은 늘 뭔가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는 또 다른 이면이 있을 거다라는 예. 의견을 갖고 계시고 최근 예. 월스트리트저널하고도 굉장히 각을 예. 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가. 예. 이것도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변수가 될 수 예. 있죠. 왜냐? 뭐 정치판에 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공경에 처했다 내지는 정치적 위기다 싶을 때는 뭔가 또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걸로 덮게 되죠. 다른 걸로 덮게 예. 되든지 시선을 옮기게 되든지. 벌써 이미 미국의 이런저런 SNS나 뭐 매체들에서 음모론 비슷하게 지난번에 이란에 갑자기 뜬금없이 세게 때린 것도 네. 그런 거 아니냐. 앱스타인 건 이렇게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앱스틴 그러던데 우리는 전부 앱스타인으로 표기하니까 앱스타인 하죠. 그런데 네. 지금 이거 좀 큽니다,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저렇게 쓴 거 아니에요. 제목이 앱스타인의 친구들이 그에게 50살 되는 생일날에 보디 레터. 저도 이번 저 단어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야하답니다. 야한 레터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트럼프였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진을 딱 올려놓은 거죠. 앱스타인하고 트럼프하고 하는데,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루퍼트 머독 아닙니까? 루퍼트 머독은 호주, 영국, 미국, 그러니 영어권에서 캐나다하고 뉴질랜드 빼고는 다 석권했죠. 정치인들이 벌벌 떱니다. 저 정도까지 영향력이 큰 그래야 되는데 머독하고 저기 트럼프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폭스뉴스 쪽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애청하는 채널이고, 그나마 그 와중에 전부 이렇게 트럼프 못 잡아먹어서 와중에 폭스뉴스하고 뉴스맥스 정도가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우호적으로 그동안 수년간 해왔는데, 자, 머독이 지금 그냥 그의 오래된 철학대로 어떤 압력에도 기사는 나가야 된다 하는데 저게 증거 없이 저랬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백악관 트럼프 백악관 관계자들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통화가 오고 갔는데 결국 설득이 안 되고 기사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다 100억 달러 소송을 했고, 100억 달러면 저게 13조, 14조입니다. 우리 돈.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참, 이 밈 아시나요? 이거 보면은, 참 보면은, MBC, 보스턴 글로브, CBS, CNN, 워싱턴 네. 포스트, 모든 어지간한 언론들, 그 다음에 인터넷 자이언스, 월스트리트, 유나이티드, UN, 폴리티코, 유니비전, 그 다음에 뉴욕타임, 클린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전부 총구를 겨두던 저게 2016년부터의 트럼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 2017년 그때 취임식 때 첫 일기 때 취임할 때 저 진짜 성경에 손 올려놓고 저 선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취임사가 저 몇 번 이렇게 방송 기회 있을 때마다 권해드리는데 저거 한번 찾아서 한번 전문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링컨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정도 급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이 빨간 부분. 네. We are transferring power from Washington D.C. 그리고 그걸 giving it back to you, American people. 워싱턴 D.C.로부터 권력을 뺏어서 미국 국민들한테 돌려준다. 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들으면은 뭐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겠거니가 아니고 저 굉장한 의미가 실려 있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굵은 글씨 보면은 우리 미국의 수도는 결국 뭡니까? 국민들이 그 비용을 갖다 감수하고 그 몇 안 되는 기득권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워싱턴은 풍부해졌고 아주 부유해졌고 사람들은 그러나 국민들은 부유하지 못했고 정치인들은 프로스퍼 번영했지만도 그러나 일자리는 사라지고 그리고 공장은 문을 닫고 기득권들은 protected itself 자기들을 방어하는 가운데에 citizen 시민들은 그렇지 못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그때 제가 그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뒤에 쭉 앉아있던 그 정치 고위급 인사들 중에 그 당시 폴 라이언 저 오른쪽 사진에 마이크 펜스 말고 오른쪽에 있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그 당시 젊은 사람으로 공화당 하원 의장 하면서 참 이렇게 장래가 유망하다 했는데 나는 그 폴 라이언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트럼프 한참 연설하는 중에 이렇게 뒤에 비추는데 폴 라이언이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는 가족들한테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정치를 접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고 저는 생각했죠. 야, 폴 라이언이 이거 센 양반이 왔구나. 그러니 기존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겠구나. 나같이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치인들 설 자리가 없겠구나. 나 집에 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가족을 위해서. 예, 그래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마가 진영을 갖다 감동시켰고요. 내가 케네디 암살 파일도 하고 앱스타인 그 명단도 다 공개하고 그걸 다 공약으로 하면서 그래 당신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찍어줬더니 지금 와서 말이 저렇게 되니 이거는 지금 좀 큽니다. 그러니 잘못하면은 남은 임기 내내 저거 제대로 해서 못하고 지금처럼 가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중에 일 크게 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바마 기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D&I 국장 여자 게시 털버드 게시인가? 예. 거기가 지금 이제 언급했고요.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뭐 매체 하나 말고는 이렇게 소개하는 데가 없습니다만 구글로 들어가시면은 오바마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지금 특히 또 트루스 소셜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올렸어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네.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AI가 만든 영상인데 뭐 막 오바마, 펠로시, 뭐 바이든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바보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하고 오바마가 앉아서 얘기하던 중에 FBI 요원들이 오바마가 이래갖고 체포하는 그런 식으로 AI가 장난질한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설명도 없이. 당연히 그거는 비판받죠. 사람들이 이게 뭐냐 미국 대통령이 이래 되는 거죠. 그래 되니까 지금 그거는 러시아 게이트를 갖다가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 말 자체가 오바마가 결국은 정보 기관들을 갖다가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그걸로 이제 기소하겠다는 거예요. 판이 조금 미국 정치판에서 앞으로 한동안 굉장히 이런저런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면은 언젠가는 문제시 삼아서 이렇게 할 걸 갖다가 좀 일찍 터뜨리는 경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어지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지러운 뉴스들이 주가나 환율이나 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까요? 지금 저렇게 어지러운 상황은 너무 골디락스니까 트럼프를 혼내주기 위해서 반대편에서는 저런 어지러운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시장은 뭐 그러나 그런데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지금 보면은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저 같은 꼰대들은 아직도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저기 레이 달리오 같은 양반 아직도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뭐 임박했다 이런 소리 아직도 하고 있고 레이 달리오가 또 그 요즘 또 이렇게 아마 많은 매체에서 그거 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어저스티드 즉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S&P 500 제가 바빠서 그걸 갖다 못 가져왔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S&P 500 지수 장기 추세를 보면은 결국 이렇게 해서 위에 선에 딱 도달했습니다. 거의 고점이다라는 그래서 얘기죠. 그걸 갖다 뭐 죽음의 네. 선을 죽음의 건드렸다 선을 뭐 이런 걷다. 식의 기사가 네, 몇 네, 개 네. 올라오는데 제가 봐서는 뭐 저 세상 변한 거에 빨리빨리 못 쫓아가는 저 같은 꼰대들이야. 아니 그것은 높아질 이은택 수도 경은 있어. 그렇게 그 꼰대는 아닌데. 젊어요. 그것은 지금 꼰대 아닙니다. 그래요. 뭐 지금은 야 AI야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주에 그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AI 가지고서 네. 그 전체 플랜을 만들어라고 네. 명령을 했고 그 명령한 거에 대한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23일인가 22일 날. 예. 그러면 이제 그 보고서 안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AI 정책을 피겠다라는 게 들어 있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난주에 H20 허락해 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랑 뭔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뭔가 요인이 있지 않겠냐. 그다음에 AI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미국이 이제 AI는 짱 먹은 게 확실해서 그 정도 H20 정도는 중국 줘도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그거랑 그다음에 네. 글로벌하게 AI는 어떤 식으로 헤게모니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다시 AI를 불을 한번 더 지피면 예, 그다음에 이번 주에 메타에서 직원 40명 보셨어요? 직원 리스트를 이번에 그 1,000억씩 연봉 주고 네, 뽑은 예, 사람들 예, 리스트 예, 봤는데 예. 20명이 40명 중에 20명이 차이니즈 네, 차이니즈 명단 뜨면서 결국은 AI를 중국 사람을 제외하고 뭔가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또 몰아가고 있는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이랑 빅딜 한번 쳐주고 AI 다시 띄워주고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또 올라가면 지금도 고평가라고 난리인데 예, 더 올라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수 있을지 참 물음표는 계속 던져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어려운 와중에 여기서 장 빠지는 상황까지는 진짜 원치 않겠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갈수록 의심이 됩니다. 8월 10일 무렵 갔을 때 90일 유예 이후에 중국하고 벌써 젠슨왕 엔비디아한테 하는 거 보니까 중국한테 세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죠. 지금 우리 뭐 네. 온통 매체마다 시진핑 실각설 뭐 이런 것만 나돌아다니는데 그 와중에 중국한테 세게 못 할 것 같네요. 세게 하면은 시장은 충격을 받겠지만 세게 못 하면은 가장 이 전쟁을 시작했던 원인이 중국 때문이라고 해놓고 막상 그 주적이라 할 만한 중국에 대해서는 말랑말랑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은 뭐 그냥 장은 뭔가 어디서 빵 터지기 전까지는 더 고점 높이자라고 갈 수도 있겠네요. 환율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달러 인덱스가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한 105, 110에서 네. 지금 이제 한 96까지 떨어졌다 98, 9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예. 이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예. 달러 인덱스 향방 또 엔도 같이 좀 짚어주세요. 달러 인덱스는 네. 지금 인덱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5, 20, 60, 61선을 조금 굵게 표시했습니다. 지금 여기 99인데요. 저걸 갖다가 저 99라고 하는 이제 수급선이라고 하는 저 90일, 60일선을 갖다가 올라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8월 초까지의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보고 네. 달러가 강해지든지 약해지든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달러는 양방향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N은 이 상황이에요. N은 지금 162엔에서 막혔지 않습니까? 162엔에서 막히고 나서 지금 현재 148, 147엔까지도 왔는데 지금 요 참의원 선거 결과 여기에 대해서 제1감은 JGB 일본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일본 금리 올라가고 그 금리 차 해소라면은 N이 강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본 재정도 그렇게 안 찬다면은 N은 또 약해질 수 있는 달러엔도 양방향. 그런데 우리 서울의 달러원은 그 와중에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조금 더 하방 경직성은 강한 반면에 만약에 이 두 개가 다 위로 튀면은 위쪽은 조금 프레절하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00원이 넘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아래쪽은 받쳐줄 만한 요인들이 많고 내러티브도 많은데 위쪽으로 튀는 걸 막을 만한 거는
딱히 현재 뭐 당국의 개입 말고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